금융기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대출 심사 이런 기능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다면 금융기관은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우리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니까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회계사들, 뭐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직원으로 또 데리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출 심사를 하고 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디폴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지원자들 선별해서 자금을 공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 만기 구조를 실제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구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차대조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은행의 경우에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과 장기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건 단기로 빌려서 누군가한테 빌려줄 때는 장기로 빌려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돈을 빌려서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한테 1년, 2년, 10년씩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사실 은행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구조를 바꾸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금융기관들을 신뢰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도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허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은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추리티를 우리가 머추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만기 구조를 실제로 단기 차입 장기 대출로 변환하는 것이 이제 금융기관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머추리티를 우리가 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만기는 뭐 채무 상환이 도래하는 뭐 시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만기예요, 만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은행은 위험 관리를 비교적 잘 수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차대조표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총계의 대부분은 대출 채권이기는 해요. 하지만 은행이 다양한 금융상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이만큼을 빌렸어요. 예금자들한테. 그걸 모조리 다 물론 잘 보시면 예수부채보다 사실 대출 채권이 더 크긴 한데요. 저는 우리은행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별로 우리은행 좋아하진 않고요.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뭘 좋아하지 않냐면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입학하면 반드시 학생증을 만들 때 은행 계좌 같이 어카운트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직원들도 무슨 그 학교 교직원증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아이디 카드 이런 거 하나 아이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반드시 우리은행 어카운트랑 연동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거 고발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사실 개인의 그 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소송할까 하다가 아이 뭐 그렇게 사는 게 좀 피곤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느낌 이런 거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사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은행 계좌랑 은행 어카운트랑 연동이 된 아이디를 갖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선택의 어떤 자유를 침해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은행이 좋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산의 대부분이 대출채권과 기타 금융자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시면 일부는 금융자산, 일부는 유가증권, 일부는 뭐 부동산, 또 일부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형태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부는 또 현금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분산 투자. 자, 분산 투자 굉장히 잘해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몰빵한다든가 이러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 수입이 비교적 높으니까 뭐 유가증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해봐야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이 비교적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분산 투자예요. Diversified Portfolio가 그냥 분산 투자라는 뜻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기지가 뭐 우리로 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가계대출이 큰 의미에서 가계대출인데 가계대출이 뭐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자금, 비즈니스 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간 거래가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25장에서 볼 텐데, 은행 간에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그 어떤 회사에서 갑작스럽지 않죠. 매월 20일 혹은 25일에 직원들 급여가 이제 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 이제 캐시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20일 혹은 25일이 되면 국내에 이제 다수의 규모가 큰 기업들에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규모 인출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은행은 미리 다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겠죠. 물론 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옆에 은행에서 빌려다가 그거 갚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은행에서 또 돈 필요하면 우리가 조금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은행 간의 금융 거래가 비교적 활발합니다. 그러한 얘기는 제가 이제 25장에서 할 텐데 금융기관 간 거래는 비교적 뭐 장기로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은행끼리는 대부분 다 초단기로 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일 단위로 빌려요. 24시간.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콜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얘기는 25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들은 비교적 이러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출 채권 쪽에서 발생하는 위험, 손실, 자산 손실을 어떻게 상계를 하냐면 어떻게 분산을 시키냐면 바로 쉐어홀더죠.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자본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자본 잠식이죠. 자본 잠식 방식으로 이제 상계를 시키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위험 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이겠지만 당연히 잘해야겠죠.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은행 뭐죠? 비즈니스를 잘해야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조치가 들어올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 위기를 통해서 금융권 부실이 이제 얼마만큼 경제 전체에 커다란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보셨겠지만 IMF 경제 위기는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마 저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사실은 그 지금과 같은 사실 환경 지금보다 더 우울했던 것 같기도 해요. 겨울철에 닥쳤기 때문에 IMF 경제 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대출이 부실화될 때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나빠질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경제 전체에 어떠한 충격을 야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은 기회가 되면 이제 26장, 27장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4장의 이야기였습니다.